다음은 부활한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흑인으로서, 유색인종으로서 최초로 백인이 아닌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또 더 나아가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아프간 전쟁에 대한 실정, 이런 어떤 부분에 기대어서 사실 극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이후에 또 재선이 되었습니다. 근데 오바마 대통령은 스마트 외교를 한다면서 미국을 갖다가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미국의 이 임페리얼, 즉 제국주의적, 군사 제국주의적 행동을 포기하고 소극적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라크나 아프간에서도 조기 철수해서 지금 IS나 알카에다의 천국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나 재정 지출을 통해서 수조 달러의 돈을 퍼부었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제대로 완전히 회복되어지지는 않는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으로 또 비판을 받았고요. 역사에 미국을 고립시키고 축소시키고 패배주의적인 시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어영부영했던 대통령으로 기록될 거다라는 그런 어떤 시각들도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상당히 낮았는데요. 지난 한 주 동안에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이 임기 8년 동안에 해야 될 모든 업적들을 사실상 다 해버렸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감동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다수에게 다가왔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간으로 26일인데요. 그 노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농구장에서 벌어졌던 백인 거부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의 총격이 흑인 교회에서 벌어졌죠. 희생된 희생자들 추도식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하다가 갑자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깜짝 놀란 참가자들이 따라서 찬송가를 같이 부르면서 그 장면이 역대 대통령의 어떤 연설들보다도 감명 깊게 다가왔다. 근데 단지 주도식에서 갑자기 찬송가를 불러서 그렇게 된 부분은 아닙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대외 경제협력 블록인 TPP, 즉 본인이 중국의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맞서 핵심적으로 추구해왔던 환태평양 지역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한 협정을 이제 위임받아서 적극적으로 타결시켜 나서겠다는 무역협상 촉진권을 미국 의회로부터 한 차례 부결되었다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는, 지금 미국에는 완전한 통일되어 있는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빈민층과 노인층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어 왔었죠. 그래서 전면 국민 의료보험 격인 오바마 케어를 갖다가 실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공화당이나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소송에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 정권적 차원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연방대법원장은 공화당 성향의 보수 인사입니다. 이분이 찬성을 함으로써 오바마 케어가 이제 전 미국에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동성 연애를 하는 사람들의 결혼에 대해서 동조적인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이 지난주에 합법성을 인정해줘서 1100만 명이나 되는 미국의 동성 연애자들이 이제 법적으로 결혼을 해서 호적에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주일 만에 순식간에 벌어지고 오바마 대통령은 본인의 그런 업적을 자축하듯이 희생자,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의 총격에 희생된 희생자 추도식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는
그래도 업적이 좀 역사에 남길 수 있는 대통령으로 일주일 만에 변화한 위치에 올랐습니다. 저는 왜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가 하면, 자, 대통령이 한 나라를 갖다가 움직이고자 하는 신념이 있다면, 그 신념은 지금 한국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과연 동성연애를 합법화하는 것이 옳으냐 다를 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에서 정치인 중에서도 매우 진보적인 척에 속하는 사람이고, 미국의 진보는 한국의 제야나 진보 좌파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야말로 자유주의적인 진보입니다. 이런 어떤 진보주의적인 시각에서 인종이나 빈부에 차별받지 않고 이 의료보험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그건 미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한 6만 명가량이 암에 걸린 사람 중에 6만 명가량이 치료비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고 죽기도 하고요. 미국에서는 중병에 걸리면 곧바로 중산층에서 빈민층으로 추락합니다. 그리고 수술을 못해서 약값이 비싸서 약을 미국에서 사지 못하고 캐나다까지 버스를 빌려서 약을 사는 여행을 하는 그런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흑백이라는 인종 문제, 즉 흑인과 같은 병원에 같은 침상에서 나란히 눕지 못하겠다라는 백인들의 의식이 전국민 의료보험을 방해하고 그 자리를 갖다가 사적인 민간 보험들이 차지하고, 또 이 부분 속에 병원과 보험회사 등을 중재하는 그런 컨설팅 산업이 발달하면서 미국의 병원의 이 치료비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만약에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미국에서 사고로 다쳤을 때 병원에 치료하러 갔을 때 치료비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가를 보면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한때 한국의 의료보험이 세계에서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칭찬한 적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섰지만은 여기에는 미국 사회의 고유한 흑백 간의 어떤 문제, 즉 겉으로는 차별이 없어졌지만은 실제 내면에서는 차별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의 자유주의적인 입장, 즉 각자의 삶은 각자가 알아서 한다. 정부가 자꾸 큰 정부를 만들어서 의료보험 공영화 한다면서 세금 거두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료보험이 없는 미국, 가난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미국은 우리가 아는 기회와 자유가 평등이 주어지는 그 아메리칸 드림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죠. 어떻게 보면 의료보험이 공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데 아직까지 폭동이 나지 않았다는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저는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 의료보험을 통과시키는 부분은 그 오바마에게는 역사적으로 남을 업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불이 꺼진 게 아니라서 남은 소송들이 많이 있지만 연방 대법원이 1차로 의료보험 부분들을 인정해버림으로써 이제는 오바마의 이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공적 의료보험은 한 단계 발전된 위치에 올라갔습니다. 또 미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낙태, 마약, 동성연애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동성연애를 합법화해 주는가 하는 부분은 미국의 진보 세력의 중요한 의제였습니다. 이것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서 합법화가 되어버렸다. 즉 어쨌든 진보적 가치로서 오바마는 크게 성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오바마가 굉장히 카리스마도 없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냥 허지부지하게 세월만 낚는 대통령처럼 보였는데 지난 일주일 만에 엄청난 정치적 업적을 성취하면서 역사에 남을 수 있는 대통령의 위치로 올라선 데 대해서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을 깊이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 2년 반의 임기가 남았습니다. 일주일 만에도 8년간 해야 될 모든 업적이 성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민들이 정확하게 바라는 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가치를 실현시키려고 나가는 것. 자, 그 사이에 정치인들이 반대를 하겠죠. 오바마 대통령이 그 TPP를 할 때는 이 하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로 반대를 했습니다. 즉 여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케어라고 그러는 의료보험 부분은 공화당 소속 의원들과 상하원 의원들과 주지사들이 계속 반대를 해왔습니다. 목숨 걸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끈질기게 타협하지 않고 밀어붙여서 관철시킨 그 의지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많이 참고를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오바마가 이게 성공할 수 있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미국 국민의, 즉 미국의 상위 1%, 5% 이 정도에 해당되는 특권층, 상류층 외에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미국의 공적 의료보험이 도입돼야 된다는 부분을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중간에 정치인들이나 거기에 민간보험이나 병원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해관계는 전부 다 반대하는 쪽으로 돌았었지만은 결국은 다수 국민의 의지를 믿고 무력 붙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성공한 겁니다. 지금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언론이 굉장히 비협조적이고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죠. 아예 그냥 장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씹어댑니다. 또 국회는 여당조차 야당과 물밑으로 통하면서 대통령의 개혁과 부패 척결을 반대하고 왔습니다. 자, 이럴 때 대통령은 어떻게 해요? 대통령은 좀 더 국민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개혁적인 의제, 즉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의제, 대통령이 판단해서 밀어붙이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나 국회의원들이나 정당들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머뭇거리고 하지 않는 일들을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 앞에 호소하면서 국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으면서 밀어붙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박 대통령은 오바마의 각종 성취를 바라보면서 본인이 가야 될 길이 어떤 부분일지 깊이 고심해야 될 것으로